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심지어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더 높다고 해. 이 교통사고는 뉴스에 나오니까 그 심각성을 알았는데 이 산재 사망률이 더 높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잘 들어봐. 2022년 우리나라 사망률을 보면은 산재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무려 2.1배나 높다고 해. 산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야. 산재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는 안전하지 않은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아. 하루하루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혹시 지난 1월 31일 날 부산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 들어봤어? 아니요.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에서 30대 작업자가 집게차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고야.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안타깝지. 사망자는 현장에서 폐기물을 집게차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날도 여는 때와 똑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그랬듯 순식간에 벌어지지. 집게차 포크에 올라 작업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집게차 프레임하고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어서 떨어진 거야. 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 너무 안타깝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놀랍게도 이런 끼임 사고와 같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작업자가 올해 1분기에만 213명이나 된다고 해. 네, 1분기에 213명이나요? 아니 안전관리만 잘했다면 이 목숨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요? 기업에서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으로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그런 법이 있다면 이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관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앞에서 말한 끼임 사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부터 적용이 되었지.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2024년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지. 그래서 집게차 끼임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작년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 하지만 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이 집게차 끼임 사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 사고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게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사례가 되었어. 그렇군요. 그럼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으니까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를 필두로 해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시행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거야.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갑자기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야. 특히 이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또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지. 그렇군요.
사업주들도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어. 다행이네요. 어떤 제도인가요? 바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이야.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 법에 대한 이해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을 위해서 이 사업장 내 안전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상시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그리고 현장 컨설팅과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을 도울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거야.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한보총에서 제공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1인의 안전관리자가 신청한 사업장을 월 1회 방문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그리고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등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지. 이 제도라면 이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에 대응할 수 있겠네요. 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한 50인 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사업주나 담당자가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한 사업장들에게는 공동안전관리사가 배정되어서 안전관리를 지원받을 수가 있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이런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활용하게 된다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50인 미만 사업주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계기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 만약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한 현장을 갖추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면 오늘 소개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돼. 앞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이네요. 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인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세요.